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330만 원,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실제 간병 경험자의 약 40.8%가 매일 11만 원 이상이 넘는 비용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가입하는 간병인 보험,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관 속 한 문장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받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범 설계사 모범보험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관 속 한 문장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하루 20만원씩 주는 베스트 플랜과 연령별로 유리한 가입 팁까지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을 사용하고 비용을 보험사에게 지급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과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 20만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 9만원 까지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는 10만원을 지급하던 회사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많아야 각각 15만원, 5만원, 7만원까지로 보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플랜은 보장 축소의 흐름과 달리 아직까지 요양병원 제외 일반 병원에서 하루 20만원씩 보장하고 있는 플랜인데요. 현재까지 두 개의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A사는 일반 병원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에 7만원을 보장하고요. B사도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두 플랜의 차이는 일반 병원 181일 이상 특약의 보장 차이에 있는데요. A사는 20만원, B사는 1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기존 간병인 보험 특약에선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원해서 일주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80일이 한참 지난 7월 20일에 재입원을 하게 됐어요. 만약 180일까지만 보장하는 간병인 보험에 기본 특약만 가지고 계셨다면 7월 20일부터 입원해서 간병인을 쓴 경우엔 한 푼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이상 특약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180일 이상 특약에서는 A사는 20만원, B사는 10만원만 보장을 하고 있죠. 보장 한도만 놓고 보면 당연히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A사를 선택하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약관 속 한 문장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저도 A사로 가입했을 텐데요. 문제는 그 한 문장이 A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장은 바로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질병이나 상해의 결과로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이 문장이 있는 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회사 약관이 똑같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 따라 관련된 문장이 포함된 약관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어떻게 작용될지 솔직히 예측하기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애초부터 이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 회사로 가입하면 얼굴 붉힐 일이 없었겠죠. 소비자에게 불리한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약관 속 한 문장 때문에 분쟁 이슈가 이어졌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암 입원 일당이었습니다. 약관에 적힌 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란 문구 때문에 그 범위와 관련된 부지급 이슈가 많았거든요. 결국 금감원이 개입해서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 상위 기준을 고려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생긴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자료를 불포함시키고 있죠. 이런 일이 간병인 보험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결국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는 회사로 가입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A사보다는 약관상 독소 조항이 없는
없는 비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사 플랜만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사를 가입하셨다면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1일부터 180일간 하루 20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는 10만원씩 지급받아서 1년 내내 보장 공백 없이 지원을 받고, 요양병원에선 180일까지만 5만원, 181일 이상은 특약이 없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일부터 365일 내내 하루 7만원까지 보장되고요. 보험료는 첫해 보험료 변동 없이 고정되는 비갱신형으로 41세 남녀, 51세 남녀 보험료는 이 정도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장에도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만약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보장 걱정이 없는 간병비 지원을 줄 수 있는 비사를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0일만 보장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181일 이상을 보장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회사 C사인데요. C사는 일반 병원에서는 15만원만 보장을 해주지만 상급 종합병원일 경우에 5만원을 추가해서 총 20만원으로 보장 한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1일부터 365일까지 모두 6만원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원씩 보장을 하고 있죠. 또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대한 문장도 없는 회사입니다. 보험료는 유병자형일 때 50세 여성 C사는 51,736원, B사는 43,507원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싶은 분은 C사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무관하게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할 때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지금의 20만원의 가치가 20년 뒤에 20만원의 가치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향은 특히 당장 간병인 쓸 필요 없는 젊은 분들에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필요한 보험이 바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렇게 가입한 후에 5년 이내까지는 15만원이 유지가 되고요. 5년 이상부터 10년은 18만원, 10년부터 20년은 22만 5천원, 20년 이상부터 2배 체증된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요양병원도 5만원에서 시작해서 10만원까지 체증이 되고요.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하셨다면 50세가 되어 간병인을 썼을 때 30만원씩 받는 거고요. 50세에 가입하면 70세에 30만원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화폐 가치의 변화, 물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서 한도 부족 없이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30대부터 50대 중후반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플랜이고요. 오히려 이 체증형 보험은 60세,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오히려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유리한데요. 요양병원에서의 공동 간병인도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 90세까지 365일 내내 보장 가능해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또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예전에만 해도 10년 갱신형 상품만 있었습니다. 갱신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15년 갱신형 상품까지 등장을 해서 65세에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80세에, 그리고 70세에 가입했다면 85세에는 되어야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의 단점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0세, 55세, 60세 남녀 보험료는 이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최저 보험료도 만원까지라서 50세가 넘는 분들이 굳이 불필요한 다른 특약을 더할 필요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업계 누적 한도 탓에 추가 가입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엔 종합병원 입원보장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최대 20만원씩 120일간 보장을 하고요. 질병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해에 의한 입원 시에도 동일하게 보장을 합니다. 최소 보험료도 만원이라서 웬만하면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원 시 1인실이든 다인실이든 관계없이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이전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해당 약관이 없는 회사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둘째, 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은 요양병원에서도 365일까지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셋째, 30대부터 50대까지 젊은 분들은 물가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넷째, 나이가 있으신 60대, 70대 어르신 분들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간병인 보험의 추가 가입이 업계 누적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분들은 종합병원 입원 보장 특약을 추가로 보완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 가입 전에 주의사항과 20만원 보장하는 B플랜, 요양병원도 365일 보장하는 C플랜, 연령별로 간병인 보험 가입 꿀팁과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험 시장이 워낙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과 이 영상이 만날 때쯤엔 또 간병인 보험이 보장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고정 댓글을 통해 추가로 안내 받으셔서 착오 없도록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범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32개 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드린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